안녕하십니까, 팽재용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는 뉴스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주가 상승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 자금이 유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의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느낌이라고 여행 가는데 너무 좀 비용이 많이 들어서 환전 같은 경우에도 좀 트래블 카드 써서 환전 수수료를 좀 최대한 많이 줄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00원대를 넘어 1,600원 선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외환당국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 자본 유출과 구조적 변화를 막기는 쉽지 않은 만큼 사실상 뉴노멀이 된 고환율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거침없이 상승하며 1,500원 선을 넘어 1,600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종가 기준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84.6원입니다. 올해 2분기 평균 환율은 1,501.6원으로 1,500원을 웃돕니다.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1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환율이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은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시장 미세 조정은 물론 14년 만에 외환 공동검사까지 착수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당국은 올해 1분기에만 역대 네 번째 규모인 약 136억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었지만 환율 상승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최근의 환율 상승이 일시적인 충격이 아닌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현상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주가 상승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 자금이 유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의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고환율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7월은 1,500원에서 1,560원 정도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할 걸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달러 강세가 약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도 방향성 자체는 이렇게 반전이 된다라고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조금 강도가 좀 약해지면서 환율을 좀 밀어 올렸던 그런 요소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완화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라는 대대적인 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장 개방을 통해 달러 공급을 늘려 고환율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옵니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과정에서 기회도 있지만 또 위기, 리스크 요인도 지금 예상하지 않은 길이라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시면 언제라도 정부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보완해서 한국의 외환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흐름이 진정되고 새로운 외환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는 당분간 불안정한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이 곳곳에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학생과 주재원들은 늘어난 생활비와 학비 부담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율 부담은 서울에서부터 느껴집니다. 내국인은 당장 여름 휴가 계획부터 다시 짜야 할 판인데 네, 원래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환율 때문에 좀 가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일본은 도쿄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표정이 밝습니다. The Australian dollar is more expensive than in Korea, so it's made it a lot cheaper than going to other different countries. 단기 여행도 이런 상황인데 장기 체류를 해야 하는 유학생들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300원 기준으로는 15% 이제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거고요. 환율 때문에 걱정을 해서 이걸 또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좀 미뤄야 되나도 생각하는 상황이기는 하죠. 당장 학비부터 걱정입니다. 항상 학비 낼 때가 가장 고민이죠. 이번 학기를 또 다닐 수 있을까? 아니면 휴학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요즘엔 숨만 쉬어도 부담입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역부족입니다. 환율에다가 미국 물가까지 더해져가지고 네, 밖에서 이제 먹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집에서 먹고 만나려고 하고. 주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근무를 앞둔 한 직장인은 기둥뿌리를 뽑아가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차 떨어질 거란 희망과 지금이 제일 쌀 수도 있다는 초조함 사이에서 한국에 남은 가족들은 송금 시점마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은 좀 미리 지금이라도 미리 사놨다가 그걸 천천히 보내실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긴 하거든요.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들 씨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 탓에 고환율 리스크 해소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월 단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독일,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네 번째 기록으로 제조업 대국 일본이나 반도체 경쟁국 대만도 아직 밟아보지 못한 고지입니다. 일각에서는 고환율, 그러니까 싼 원화값 덕에 수출이 늘어난 것 아니냐고 지적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무역 전문가들의 진단은 다릅니다. 이 수출 구조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품목이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계약 자체가 달러 베이스로 이뤄져 환율 변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지난달 고사양 반도체인 DDR5 16GB 가격은 40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경쟁적으로 인공지능 투자에 나서면서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격 경쟁력이 중요했던 과거에는 환율 상승이 이 수출 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했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해외 시장에서 우리 제품 가격이 싸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옛말이 됐습니다. 중국산 범용 제품이 대거 유입되며 이 글로벌 공급과잉 시대에 접어든 지금은 가격 경쟁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제품 본연의 경쟁력이 중요해졌고 현재 우리나라 수출 호황 역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한 결과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주요 수출 품목들은 비싸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값받고 파는 구조가 정착됐는데요. 이러다 보니 고환율 시대 기업들의 생존 전략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내연 기관차 수출을 줄어드는 대신에 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고부가 친환경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반기에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00억 달러로 25% 증가했고 순수 전기차는 23% 수출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조선업계 또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 위주로 수주 잔고를 채우며 전체 수출 액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철강 역시 중국과의 저가 경쟁 대신 이 최고급 강제 위주로 수출 전략을 짜며 수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본다면 1조 달성도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는 기대를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수출 호조에도 고환율 구조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해외에 투자하다 보니 원화 환전이 제한적인 데다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에 몰렸던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매도를 하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국제 경제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강달러에 휘청이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엔화 가치는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루피와 바트 등 동남아 통화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유독 아시아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신세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7.5% 내렸습니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7%, 태국 바트는 5.6%, 페소는 3.8% 하락하는 등 동남아 통화도 약세를 보였고 엔화도 3.3% 떨어졌습니다. 최근 이 같은 아시아 통화의 동반 약세 현상은 강달러 추세에 중동발 유가 급등 여파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꼽힙니다. 물가 상승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건 인도네시아입니다. 통화 가치 폭락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3차례나 올렸지만 외환위기 수준의 비상사태입니다. Ini sudah saatnya menuju Indonesia bangkrut. Kenapa? Karena Indonesia, negara Indonesia, pemerintah negara Indonesia tampaknya tidak bisa men-sustain. The main reason being that the reason for the weakening of the currency has more to do with bond investors' unhappiness about the fiscal prudence. So the problem lies with fiscal policies, not with monetary policies. 일본 엔화 역시 40년 만에 최저치까지 추락했습니다. 금리를 올려 미국과의 차이를 좁혔지만 다카이치 내각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에 엔화 약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마쓰이증권의 스즈키쇼 애널리스트는 170엔은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며 일본은행이 물가 대응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겹치면 엔화 약세는 더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엔화 약세에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최근 1년간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동조와 상관계수는 1에 근접한 0.9에 달합니다. 동아시아 통화 국가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과의 경제적인 연관성이나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공급망의 긴밀도 이런 게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한국 원화도 같이 동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한편 한국과 비슷하게 사상 최대 수준의 수출 호조를 보인 대만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상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보다 실제 외환 시장에 남는 달러와 자본 이동이 희비를 갈랐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중동발 에너지 충격과 강달러를 아시아 경제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면서도 국가별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 충격의 강도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고환율은 경제위기 신호라기보단 산업구조의 변화와 미 이란 전쟁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분간 고환율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데요. 길어지는 고환율은 서민 경제는 물론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의 대응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